문제 다 풀었어 안 풀었어? 프린트를 지금 그랬어? 왜? 이제 질문해야지. 이거는 왜 안 풀었어? 여기는 왜 안 풀었어? 덜 풀었어? 좋았어요. 그랬어? 알았어. 왜 채점을 안 해? 여기서 해? 채점했어 안 했어? 빨리 해. 채점. 틀린 거 질문해. 채점하세요. 다 했어? 모르고 있어? 없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 펴라. 어디 펴냐면 저번 시간에 소화가 맞았지? 33페이지까지 했지? 34페이지 보자. 소화 보자. 소화가 뭐라 했어?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단위 세포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근데 세포들이 음식 영양소를 갖다가 흡수하기에는 너무 커. 세포막을 통과하기에는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이 소화라는 과정은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잘게 부수는 과정이지. 이해됐어? 그럼 보자. 첫 번째. 그래가지고 잘게 부수는데 소화는 크게 물리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가 있어. 물리적 소화는 입에서 씹어주는 저작 운동이라든지 작은 창자에서 운반해주는 꿈틀 운동이라든지 섞어주는 연동 운동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화학적 소화는 소화 효소에 의한 소화인데 주로 우리 소화는 화학적 소화가 주다. 그러면 첫 번째 소화 과정을 보자. 음식물이 어떻게 가? 제일 처음에 입, 그 다음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입에서 소화가 먼저 일어난단 말이야. 입에서는 입으로 이빨로 씹어주는 저작 운동도 있지만 침 속에 포함된 무슨 요소가 있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녹말을 뭘로 바꾼다? 아밀레이스가 몇 단으로, 발암유를 2단으로 바꾸는 자. 그래가지고 자, 제일 처음에 밥을 씹을 때는 은유야 단맛이 나? 안 나? 안 나. 근데 아밀레이스에서 이 녹말이 몇 단으로 분해되면서 몇 단은 단맛이 나. 그래갖고 몇 단으로 분해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옆에 봐라. 플러스
플러스 강의 이번에 나왔지.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난다라. 침 속의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밥의 주성분이 녹말이 분해되면서 단맛이 나는 엿감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야 최초로 녹말이 소화되는 곳은 어디다? 입이야. 어? 추워? 꺼줄까? 그 다음 두 번째. 자, 위가 있어. 위에서의 소화가 있다. 위에서는 자 봐봐 뭐가 있어? 위산인, 당산인, 염산이 있단 말이야. 위산은 소화효소야 아니야? 소화효소야 아니야? 소화효소는 아니야. 자, 우리가 위산 때문에 어떻게 돼? 너 이거 해봐, 당해봐. 아침에 아침밥을 안 먹지. 그러면 위산이 많이 나와. 갖고 위산이 위벽을 자극하니까 속이 쓰려. 이때 뭘 처먹어? 겔포스라는 걸 처먹어. 겔포스나 게비스콘을 먹어. 속쓰림이 있으면. 근데 얘가 약염기로 돼 있어. 뭐 수산화 알루미늄이나 수산화 마그네슘으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위산을 갖다가 이 약염기가 중화를 시켜. 그래갖고 속쓰림이 멈추는 거야. 옛날에 속쓰려 본 적 있어? 없어? 그러면 얘는 소화효소는 아니야. 근데 뭐 얘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펩신이라는 걸로 활성화시켜. 그러면 이 펩신이 단백질을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분해합니다. 자기로 쓴다. 즉 단백질이 처음으로 소화되는 곳은 어디다? 위다. 탄수화물이 녹말이 처음으로 소화되는 곳은 이거고 입이고. 근데 여기서 위에서는 위산하고 펩신이 있어. 근데 위산은 강한 염산이야. 얘는 소화효소야 아니야. 단지 펩신오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켜. 그리고 이 펩신이 소화효소야. 얘는 소화효소야. 가지고 단백질을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만든다. 봐봐. 자, 위액속의 소화효소인 펩신이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만들어. 근데 위액 속의 염산은 강한 산성물질로 펩신의 작용을 돕고 뭘 한다? 또 얘는 살균 작용, 세균을 죽인다. 하지 소화효소는 아니야. 자, 위액 속의 염산은 강한 산성물질로 펩신의 작용을 돕고 음식물에 섞여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무슨 작용한다? 살균 작용한다. 뭐라고? 위산인 염산은 소화효소야 아니야. 펩신오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켜. 그리고 위 속에 있는 세균들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한다. 그리고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해가지고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만들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작은 창자가 있어. 작은 창자는 3대 영양소를 다 소화하는 소화효소가 있어. 즉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최종 소화한다.
이해됐지? 그러면 보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쓸개집이 있어. 조심해. 쓸개집은 뭐야? 어디서 만들어져? 쓸개에서 만들어져? 아니야. 얘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조심해. 간에서 만들어져. 생성돼가지고 쓸개에 저장될 뿐이야. 그리고 작은 천장으로 분비돼. 얘는 소화효소는 아니야. 근데 지방에 소화를 돕는다. 지방 덩어리를 작은 지방 덩어리를 만들어 유화시킨다는 거야. 이걸. 봐봐. 쓸개집은 소화효소는 아니야. 소화효소는 없다. 근데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그리고 지방 덩어리를 갖다가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서 유화작용이라고 해 이걸. 라고 지방이 잘 소화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만드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봐라. 옆에나 소화액의 생성과 분비 플러스 강의 2번에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간에서 만들어져. 그리고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잦은 창자로 분비가 된다. 그리고 이자는 3대 영양소를 소화할 수 있는 모든 소화요소를 다 분비하는 거야. 이자. 이자에서 첫 번째 뭐? 아까 침에 아밀레이스를 분비해요. 아밀레이스. 미처 입에서 소화 못된 녹말을 뭘로 분해시킨다? 엿당으로. 그리고 봐봐. 그리고 또 트립신이라는 놈이 나와. 트립신이 뭘로? 자, 단백질의 중간산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단백질을 중간산물로. 단백질 중간산물을 뭘로? 아미노산으로 최종으로 보내. 이해됐어? 그러면 단백질은 최종적으로 뭘로 분해된다? 아미노산이야. 은유야. 그 다음 또 오늘은 은유 젤리 많이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없어? 오늘은? 알았어. 은유 그거 많이 먹어도 배불러? 아니야? 괜찮아? 그 다음 이제 라이페이스라는 놈이 있어. 라이페이스는 뭐냐? 얘가 지방을 뭘로 바꿔? 지방을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으로. 자, 봐봐. 지방은 글리세롤에 지방산 몇 개가 붙어있다 원래? 지방산 3개가 붙어있어. 근데 이 라이페이스가 글리세롤에 지방산 하나하고 지방산 2개로 분해해. 이게 글리세롤에 지방산 하나가 붙어있는 게 모노글리세리드야. 모노란 건 하나라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글리세롤에 지방산 하나가 붙어있는 게 모노글리세리드야. 원래 지방은 글리세롤에 지방산 몇 개가 붙어있다? 3개가 붙어있어. 그
근데 글리세롤에 지방산 하나하고 지방산 두 개로 나눠. 봐봐. 그 밑에 그림 봐봐. 그림 봐봐. 지방에는 뭐가 붙어 있냐? 글리세롤에 지방산 세 개가 붙어 있지. 근데 라이페이스에서 봐봐. 이 그림 봐봐.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하나가 붙어 있는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 두 개로 보내. 이해됐어? 너 지금 혈당 스파이크 오지? 잠 오는데? 약간? 아이스크림 줄게. 잠 오면 말해. 응? 야, 거기에 그것도 있어. 그 뭐냐, 그 포도 맛 나는 포도 그 있잖아.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 그 폴라포 있어. 그럼 보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3대 영양소를 다 소화한단 말이야, 이 자액은. 근데 지금 봐봐. 야, 아미노산의 최종 산물하고 지방의 최종 산물은 됐어. 그러나 아직까지 탄수화물의 최종 산물은 안 생겼어. 근데 누가 나와? 또 자, 작은 창자에서 소화효소가 나와. 또 작은 창자에서 소화효소가 나와. 뭐가 나오냐? 탄수화물 소화효소인, 봐봐. 탄수화물 소화효소인, 이게, 맞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잘못 말했다, 선생님이. 트립신은, 야, 단백질을 또 뭘로 만드냐? 중간 단계에 단백질을 중간 산물을 만들어. 그러면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은 최종 단계로 분해가 안 됐어. 그러면 여기 작은 창자에서 소화효소,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나와. 요소가 나와가지고 드디어 몇 당을 뭘로 분해해버린다? 포도당. 이 당류를 단당류로.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의 최종 산물이 나왔어. 그리고 단백질 분해 요소가 단백질 중간 산물을 드디어 아미노산으로 분해. 그러면 단백질의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이 생겨. 봐라. 자, 이 작은 창자에서는 세 가지가 나와. 뭐가 나와? 쓸개질, 이자액, 그리고 작은 창자 소화효소가 나와. 그러면 쓸개질은 소화효소는 없어. 단지 큰 덩어리의 지방을 작은 덩어리로 갖고 지방을 요하시켜가지고 지방의 소화를 돕는 거야. 근데 이 자액은 아밀레이스가 나와. 입에서 미처 소화되지 못한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 그리고 트립신이 나와가지고 단백질을 뭘로 바꿔? 단백질 중간 산물로 바꿔. 그리고 라이페이스라는 효소가 나왔고 지방을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으로 바꿔. 그리고 작은 창자에서 또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분해 요소가 나와가지고 엿당을 드디어 뭘로 바꿔? 최종 산물인 탄수화물의 최종 산물인 포스당으로 바꿔. 그리고 단백질 분해 요소가 나와가지고 단백질 중간 산물이 또 뭘로 바뀌어 이제? 단백질의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으로 바뀌어. 결국에 봐봐. 소화의 정과정을 보자. 소화의 정과정을 보자.
과정을 보면 자 봐라. 첫 번째 입에서는 자 첫 번째 탄수화물은 녹말은 입에서 뭐로 바뀌어? 아밀레이스에서 옅당으로 바뀌어. 그리고 이제 작은 창자에서 탄수화물 분해 요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그 최종 산물이 된다. 그 다음 단백질은 자 위에서 뭐로 바뀌어? 누구에 의해서? 그 뭐냐? 펩신하고 트립신에 의해서 트립신에 의해서 뭐야? 펩신에 의해서 위에서 단백질 중간산물, 또 트립신에 의해서 단백질 중간산물, 또 뭐에 의해서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서 드디어 뭘로 바뀌어? 아미노산으로 바뀌어. 이해됐지? 그리고 지방은 응? 왔어? 네. 들어가. 더워 안 더워? 더워? 에어컨 틀어줄게. 왜? 저 언니는 3학년이야? 에어컨, 리모컨이 어디 있어? 에어컨 리모컨이 어디 있어? 내가 어디다 놨지? 안돼야 그거 나온 거 있어? 혹시? 수익률가? 했어? 야! 무슨 소리만 봐, 그렇죠? 끝나가고, 씨. 이게 수익률가 있으면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씨. 야, 배고파? 이거 사왔나? 이따가 먹으라고? 배고파? 거기다 먹을까?
그리고 지방은 어디서? 작은 창자에서 뭐에 의해서?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으로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최종산물은 포도당이고 단백질의 최종산물은 아미노산, 지방의 최종산물은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입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이자를 봐라. 자 봐봐. 생김새를 봐봐. 간이 있잖아. 간이 여기 있어. 간 옆에 보면 쓸개 있고 그 다음에 이자가 있어. 근데 간은 이만한 코. 근데 가 진짜 왜? 벌레 물렸어? 모기 물렸어? 어쩐지 여기가 뭐 있다. 오 빨리 해. 야, 네 문 열어놓고 잤어? 근데 왜 모기가 들어왔어? 자, 보자. 바이도 물렸네. 선생님, 모기 있으면, 앉아. 잡고 자. 아니, 잡고 자. 선생님, 모기가 엄청 싫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캠핑 가면, 모기장, 홈매트, 그거 다 있잖아. 매트 이제 전기 매트 있지. 그걸 다 틀어놓고 해. 나는 모기가 엄청 싫어요. 그리고 그 모기 바르는 거 있잖아. 쫓는 거 있잖아. 그것도 바르고. 그러면 모기는 한 번도 캠핑 가서도 안 물려. 나는 모기 엄청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자는 녹말, 단백질, 지방의 소요 요소가 모두 들어있고 이자를 만들어서 어디로 분배한다? 작은 창자로 분배한다. 그러면 이제 포도당, 아미노산,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은 충분히 이제 소화를 통해서 입자 크기가 작아졌어.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로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소화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제 이걸 영양소를 갖다가 흡수해야 되겠지. 근데 어디서 흡수할까? 이것들이 다 어디서 소화됐어? 마지막에 작은 창자에서 소화됐지. 그러면 작은 창자에서 이제 이게 흡수가 있구나. 봐봐. 자, 영양소의 흡수 보자. 흡수는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는데, 자 봐라. 최종 소화산물은 어디서 흡수된다? 작은 창자에서 흡수된다. 작은 창자에서 흡수돼. 근데 아무렇게나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이 있어. 자, 작은 창자 안쪽 벽에 구조가 있어. 뭐냐면 이것들은 주름이 많고 주름의 표면에는 수많은 융털이 있다. 융털은 봐라. 주름이 많고 거기에는 수많은 융털이 있어. 융털은 이렇게 올록올록 튀어나왔단 말이야. 왜 튀어나왔을까? 왜 튀어나왔어? 표면적으로 넓혀서 보다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있어. 거기 나왔지? 봐봐. 작은 창자 안쪽 벽의 구조는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는 수많은 융털이 있다. 왜?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때 자 융털은 어떻게 돼 있어? 융털은 봐라. 암주관하고 암주관이라고 이렇게. 이 암주관을 둘러싸고 있는 뭐로 돼 있어? 모세혈관으로 돼 있어. 모세혈관으로 돼 있어. 봐라. 그러면 이때 봐라.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봐봐. 이 융털은 뭐로 되어 있다? 융털 안에는 암주관하고 모세혈관이 있어. 근데 이때 봐봐. 수용성 영양소는 봐. 이 첫 번째 모세혈관으로는 뭐가 흡수된다? 수용성 영양소가 없어. 수용성 영양소라는 게 뭐야? 물에 잘 녹는 영양소라는 거야. 그리고 뭐가 있냐?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는 물에 잘 녹아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돼. 수용성 영양소니까. 또는 거기는 안 나오는데 아니 그래 뭐 됐고, 그 다음 암주가는 뭘 흡수하냐? 지용성 영양소, 기름기 성분이 있는 영양소 흡수한다. 뭐 아까 전에 지방이 분해돼서 된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 흡수가 된다. 자,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을 봐라.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 지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암주관으로 흡수되고 심장으로 이동한 뒤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이 된다. 근데 모세혈관에서는 뭐라 했어? 수용성 영양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가 흡수돼. 왜? 수용성 영양소는 물에 잘 녹는 영양소고, 그리고 암주가는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 잘한다. 지용성은 물에 잘 녹지 않는 기름기 성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모노글리세리드하고 그걸로 흡수되지. 그 지방산도 봐봐. 너 이거 순금이야? 18K야? 써져 있어. 여기 보면 끝에 있지만. 끝에 보면 이게 써져 있냐 안 써져 있냐? 안 써? 14K다. 오, 14K면 돈돼. 이거 몇십만 원에 한 20만 원, 30만 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비싼 거야. 요새 금값이 비싸니까 그거 비싼 거야. 응? 잘 보관해. 14K, 18K, 24K지. 이건 순금의 포함 비율이야. 24K가 제일 많은 거야. 99.99%야. 그게 제일 비싸지. 순금이니까. 그 14K도 돈 나가? 그러니까 한 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걸? 그거는? 한 20만 원 받을 수 있을걸? 팔아도. 자, 보자. 그래서, 근데, 40만 원? 줬다고? 그럼 그 정도 해. 그 정도 할 거야. 뭐냐면, 지금 순금 한 돈이 80만 원인가? 하니까, 14K는 모르겠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돼. 몇십만 원 돼. 그 다음 보자. 그러면, 근데, 여기 있잖아. 자, 은유야, 여기서 아미노산은 뭘로 바뀌어? 암모니아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독성이 있어. 그러니까 어디를 거쳐? 간에 가고 간이 아빠가
누가 맨날 이제 술 많이 먹고 막 보면 피곤하다 그러지. 간이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작용을 해요. 영양소를 저장하기도 하고 뭐또요? 그 독성 물질을 분해한단 말이에요. 술도 알코올도 분해해요. 그리고 얘가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요소로 분해해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용성 영양소는 간을 거쳐야 돼요. 간을 거쳐야 돼요. 왜? 아미노산이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로 변하니까 이게 간에 가고 요소로 독성 물질을 해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이 해독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의 없으면 어디서 일어난다? 큰 창자야, 작은 창자야? 작은 창자에 있는 융털에서 일어난다. 이해됐어? 그러면 큰 창자는 뭐 할까? 큰 창자는 영양소를 흡수하지 않고 소화에 관여하지 않고 뭐만 흡수한다? 수분만 흡수해갖고 밀어내기 한판하는 거야. 찌꺼기를 내. 이게 봐봐. 배출이 있고 배설이 있다. 배설은 뭐야? 오줌 싸는 거야. 노폐물을 갖다가 오줌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야. 배출은 뭐예요? 밀어내기 한판. 이게 큰 창자에서 수분을 흡수한 다음에 밀어내기 한판 하는 게 배출이야. 즉, 큰 창자는 큰 창자의 작용은 큰 창자는 소화에 관여한다 안 한다? 소화에는 관여 안 해. 뭐만 흡수한다? 찌꺼기에서 큰 창자에서 소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주로 물이 흡수되며 남은 물질은 항문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 그리고 보자 옆에. 야, 플러스 강의 3번 봐. 흡수된 영양소의 이동 경로는 융털의 모세혈관에서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는 선생님 어디를 거친다? 간을 거친다. 왜? 아미노산이 암모니아로 바뀌어.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간에 가고 해독이 돼야 돼. 요소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에서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는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고 그리고 융털의 암주간으로 흡수된 지용성 영양소는 간을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바로 이동한다. 이해됐지? 뭐라고? 얘가 수용성 영양소는 아미노산이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로 바뀌니까 간에 가고 요소로 해독이 돼. 바뀐다. 그리고 지방의 흡수 보자. 4번.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융털의 상피세포로 흡수된 후 상피세포를 통과하면 다시 지방으로 합성되고 그 상태로 암주간으로 흡수되어가지고 이동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작은 창자와 큰 창자의 물 흡수 봐봐. 작은 창자에서 영양소와 물까지 흡수되고 남은 물질이 큰 창자로 이동한다. 이때 물은 작은 창자에서 대부분 흡수되고 큰 창자에서 남아있는 물이 흡수된다. 그러니까 작은 창자에서 영양소만 흡수되는 게 아니라 물도 대부분의 물도 흡수돼. 그리고 남은 물이 큰 창자에서 흡수되는 거야. 이해됐지? 35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충전기? 줄게. 자, 옆에 있자. 옆에 있어. 없어? 뒤에 있자. 뒤에 있다. 됐어. 충전하세요.
좀 말해. 왜? 간다고? 가도 돼? 자, 보자. 1번에 0XX, 공봉 X. 그 다음 7번에 아밀레이스, 1번에 아밀레이스 포도당. 그 다음 2번에 트립신 아미노산. 3번에 라이페이스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 8번에 1번에 C, 간. 2번에 D, 위. 3번에 F, 창작. 4번에 E, 이작. 그 다음 9번에 1번에 가는 모세혈관, 나가 암주관. 그 다음 가는 수용성 영양소인 니은, 디귿, 리을. 나는 암주가는 기억, 미음.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좀만 쉬어. 좀만 쉬고 이거 하자. 자, 이제 또 36페이지를 펴봐. 자, 영양소 검출 실험이야. 은유야, 뭐라 했어? 녹말 검출할 때는 노가청,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갖다 집어했을 때 청남색, 그리고 배포와 베네딕트 용액에다가 포도당에다 베네딕트 용액 집어한 황적색, 그 다음에 뷰담보, 뷰렌 용액에다가 5%의 수산화나트륨하고 1%의 황산구리 용액에다가 집어넣으면 뷰담보, 뷰렌 용액에다가 단백질을 집어넣으면 보라색, 그리고 수지선, 수산스리 용액에다가 지방을 집어넣으면 뭐야? 선홍색으로 되지. 이해됐어? 그럼 보자. 시험관 AD에 쌀음료 6ml씩 넣고 시험관 AD에 표와 같이 영양소 검출 용액을 2방울 떨어뜨리고 색변화를 관찰한다. 시험관 A에는 아이오딘, 칼륨 용액 청남색으로 변해.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야? 녹말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 C형과 B에는 베네딕트 용액 80에서 90도에 물에 담가둔다. 야, 베네딕트 용액은 배포함은 가열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빨리 색이 변한다. 그러면 했을 때 황적색으로 변해. 그러면 여기에 당이 있다는 거야. 포당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시험관 시 5%의 수산화트륨 용액과 1%의 황산구리 용액, 뷰런 용액이 있다 변하면 넣으면 보라색으로 변했대. 그러면 단백질이 있대. 그리고 시험관 뒤에 수산쓰리 용액에서 지방을 넣으면 선홍색으로 변하니까 지방이 있어. 자, 그래갖고 식용유 3번은 식용유하고 두유 과정. 그래갖고 1, 2 과정을 반복했대. 그랬더니 쌀은 여인은 뭐만 아이오딘 반응에 의해서 청남색, 베네딕트 반응에 의해서 황적색으로 변해. 쌀은 여는 뭘 갖고 있다? 녹말하고 당을 갖고 있네, 포도당을. 근데 식용유는 수산쓰리 용액에 의해서만 선홍색으로 돼. 지방이 있네. 그리고 두유는 베네딕트 반응에서 황적색, 포도당이 있고, 뷰레 반응에서 보라색으로 변하니까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 수산쓰리 용액에서 선홍색으로 변하니까 지방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각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쌀은 여는 녹말하고 당, 식용유는 지방, 두유는 당, 단백질, 지방이 있는 거야. 그리고 밑에 봐. 이렇게도 실험해요. 24개의 호분판에 정해진 위치에 미음, 양파즙, 달걀 흰자의 희석액, 식용유 2ml씩 넣고 각각의 영양소 검출 방향 용액을 2방울씩 떨어뜨린 다음에 이때 베네딕트는 가열을 해야 되니까 물중탕 가열한다. 그랬더니 미음은 아이오딘 반응에 의해서 청량색으로 변해. 녹말이 있고, 양파즙은 베네딕트 용액에 의해서 황적색으로 변해. 포도당이 있고, 달걀 흰자는 뷰레 반응에 의해서 보라색으로 변해. 단백질이 있고, 식용유는 수산쓰리 반응에 의해서 선홍색이 있어. 지방이 있어. 이해됐지? 그 다음 37페이지 보자. 이제 치매 소화작용 보자. 치매는 은유야. 어떤 효소가 있어? 치매는 어떤 효소 있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 아까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지.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뭐 먹을래? 뭐 폴라포 갖다 줄까? 그럼 보자. 치매 소화작용 보자. 물 한 모금을 1분 동안 머금고 있다가 뱉어서 침 이세력을 만든다. 그리고 시험관 A에는 1%의 녹말 용액과 증류수를, 시험관 B에는 1%의 용액과 침 이세력을 넣고 35도에서 40도의 물에 담가둔다. 왜 35도에서 40도의 물에 담가둘까? 은유야. 효소는 영향을 받지. 단백질로 이루어졌으니까 뭐에? 체온 범위 내에서 효소가 제일 잘 되지. 40도를 넘어서면 변성이 일어나고 효소의 작용을 못해. 그러니까 옆에 나와 있어. 뭐라고? 여기 봐봐. 나와 있지. 왜 35도에서 40도씨의 물에 담가둔다. 시험관을. 소화효소는 체온 범위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3번은 봐라. 페트리 접시에 시험관 AB를 용액을 떨어뜨리고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에 색변을 관찰한다. 시험관 A와 B에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고 80에서 90도의 물에 담근 다음에 색의 변화를 관찰한다. 왜 베네딕트 용액은 80에서 90도의 물에 담가? 은유야. 가열해야지만 이 반응이 잘 일어난다 했지. 그랬더니 야, 과정 3에서 아이오딘은 시험관 A는 녹말 용액과 증류수는 야,
녹말 영역만 있으니까 아이오딘에서 청남석으로 변해. 시험관 B는 녹말 영역하고 침이석역으로 되니까 녹말이 엿당으로 변하니까 아이오딘 반응에는 안 나타나. 근데 4번 과정 베네딕트 과정에서는 시험관 A는 녹말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 시험관 B는 녹말이 엿당으로 변했기 때문에 베네딕트 반응에 의해서 황색색으로 변해. 시험관 A는 녹말이 그대로 있어 청남색으로 나타나고 시험관 B는 녹말이 강으로 분해되어 황색색으로 나타난다. 그 밑에 봐봐. 이렇게도 실험해요. 시험관 A와 B는 녹말 용액을 넣은 후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넣고 청남색으로 변한다. 시험관 CD는 묽은 달걀 흰자를 넣어 뷰렌 용액을 넣으면 단백질이 있으면 보라색으로 변한다. 시험관 AC는 증류수를, 시험관 BD는 침이세균을 넣고 35도에서 40도의 물에 담근 후 색변화를 관찰하니까 ACD는 색깔의 변화가 없고 B는 청남색이 사라진다. 왜? 침 속에 B는 침 속에 그 소화효소가 녹말을 분해하면서 녹말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이오딘, 칼륨 용액이 반응 안 해. 근데 단백질은 분해 안 하지. 한 영양소가 분해하지. 녹말을 아밀레이스가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뭘로만 분해? 엿당으로만 분해하지. 아밀레이스는 단백질은 분해 안 한다. 그러면 이거 풀어봐.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 한번 풀어봐.
1번에 36페이지에 녹말, 정리, 녹말, 단백질, 지방, 그 다음 1번에 X, 공, X. 그 다음 2번에 5%의 수산화투면 용액하고 1%의 황산구리 수용액이야. 불연 용액은. 그리고 3번에 지방, 그 다음 식용유에 수산쓰리 용액을 넣으면 선홍색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17페이지에 정리는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몇 단으로 분해한다. 1번에 공 XX. 틀린 거 있어? 2번에 아밀레이스. 3번에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몇 단으로 분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숙제는 이제 43페이지가 다 풀어오고, 그 다음 이제 44페이지 보자. 수만 보자. 이제 음식물을 영양소를 소화했어. 잘게 부숴서 하고 소장의 작은 창자의 융털에서 흡수해가지고 어디로 보냈어? 전부 다 수용성 영양소든지 심장이든지 지용성 영양소든지 어디로 보내? 심장으로 보내. 왜? 심장이 우리 몸의 펌프잖아. 뭐야? 혈액을 통해서 혈액을 순환시켜가지고 영양소하고 산소를 세포한테 줘. 그리고 세포가 세포흡에 갖고 나오는 결과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은 다시 받아가지고 간단 말이야. 즉 혈액을 순환시켜가지고 심장이 우리 세포도 먹고 살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다? 순환이 필요하다. 영양소나 산소,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야 돼. 근데 뭘 통해서 운반해? 혈액을 통해서 운반하니까 누가 관여한다? 심장하고 혈관이 관여한다. 순환에는. 야, 심장하고 혈관을 보자. 심장이 안 뛰지. 그럼 우리는 죽게 돼 있어. 왜 우리야? 아까 지금 말했지. 심장이 뛰어야지 혈액이 돈단 말이야. 혈액이 돌아야지만이 영양소하고 산소를 갖다가 운반하고 또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운반해갖고 세포들이 먹고 산단 말이야. 근데 세포들이 죽으면 우리 기관이 파괴돼. 기관이 파괴되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심장은 무조건 뛰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심장하고 혈관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순환계라고 그랬지. 혈액을 돌리는 순환하는 순환계라고 그런다. 순환계는 기관계 중에서 혈액의 순환을 담당하는 데야. 봐. 순환계는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담당 기관계로서 물질의 운반을 담당한다. 영양소하고 산소는 세포한테 공급하고 조직세포한테 공급하고 세포 결과 생기는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은 다시 심장으로 보내갖고 외부로 보내. 그래가지고 심장, 혈관, 혈액이 있다. 이 순환계를 구성하는. 자 보자. 이렇게 이루어졌고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질을 하는 거야. 순환을 하는 원동력이 심장이야. 심장은 우리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졌어. 주먹만한 크기로서 왼쪽 가슴에서 왼쪽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만 여기 있단 말이야. 약간. 그래가지고 주먹만한 크기야. 근데 심장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몇 심방 몇 심실이라? 우리 사람은 심방이 2개 있고 심실이 2개 있는 2심방 2심실의 구조다. 너 혼자야? 형제 없어? 혼자야? 자 보자. 심장의 구조는 2개의 심방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고 뭐가 있다? 판막이 있다. 판막은 뭐냐면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뭐가 있다고? 판막이 있다. 심장을 그릴 때 우리가 하트를 많이 그리지. 그리고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좌심방. 네가 볼 때 기준이야. 왼쪽이 좌쪽이잖아. 좌심방. 얘가 우심방. 얘가 아니구나. 얘가 잘못했지. 환자 기준으로 봐야지. 얘가 우심방. 이게 여기 선생님이 서 있을 때 선생님한테는 얘가 좌고 얘가 우잖아. 그래서 여기가 우심방, 얘가 좌심방입니다. 그리고 얘가 우심실, 얘가 좌심실. 갖고 심방이 두 개 있고 심실이 두 개 있는 구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혈액이 거꾸로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판막이 있어. 이렇게 판막이 있어. 여기도 판막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는 내려와. 이렇게는 내려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을 열고 나가면 된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이렇게 들어오려면 얘가 막아버려.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거야. 거꾸로 오는 거. 혈액이 거꾸로 오는 거. 이거는 가능해. 반대는 안 돼. 그러니까 판막은 혈액의 거꾸로 오는 거. 역류를 방지하는 거. 이해됐어? 그 다음 봐라.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야.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야. 누가 연결되어 있다? 정맥하고 연결되어 있어. 심방하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심방이고 어떤 혈관을 통해서 들어와? 정맥을 통해서 들어와. 그리고 심실은 혈액이 나가는 곳이야. 혈액이 심장에서 나가는 곳이야.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 동맥하고 연결되어 있다. 봐라.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으로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 동맥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혈액이 심실을 통해서 동맥으로 나가. 그러면 짜줘야 돼. 심장은 뭐가 있다 했어? 뭐가 있어? 분이야? 근육이 있어. 근육이 있어. 근육이 있기 때문에 얘가 압축이 되고 그다음에 확장이 된단 말이야. 근데 밖으로 나가려면 짜줘야 돼. 근육이 수축해갖고 짜줘야 돼. 그래야지 혈압이 높아갖고 밖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심방하고 심실 중에서 누가 근육이 더 두껍고 심실이 짜줘야 되니까 심실이 더 두껍단 말이야. 심방하고 심실 중에 누가 더 두껍다고? 그렇지. 근육이 있는데 왜? 심실은 혈액이 심장에서 나가니까 짜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압력을 견딜 수 있게 뭐라고 하냐면 심방보다 심실은 더 두껍고 탄력적이어야 된다고. 봐봐. 그렇지? 이해됐지? 그리고 심방보다 두껍고 탄력성이 강한 근육으로 이루어졌고 강하게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내기에 안 맞다. 근데 판막은 뭐라 했어?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걸 막는 구조로서 심방과 심실 사이 어디 있다? 또 여기도 있어. 심실하고 동맥 사이에도 있어. 심실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있다. 심방하고 심실 사이 판막은 심실하고 동맥 사이에 있어. 그래갖고 혈액이 거꾸로 오는 걸 방지하다. 그러니까 혈액은 어디로만 흐르냐면
심방, 심실, 동맥으로 흐르게 만든다고. 판막이. 이 순으로. 그러면 봐봐. 우심방은 자 봐라. 온몸에서 자 온몸을 돌고 온 피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 온몸을 돌고 오지. 그러면 정맥에다가 뭘 붙인다? 대자를 붙여. 온몸이니까. 대정맥이라고 해.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우심실로 가. 그리고 얘는 여기서 짜주면 어디로 가? 더러운 피야. 폐가 갖고 깨끗한 피가 돼. 그러니까 얘는 폐로 가니까 폐동맥이라고 해. 그러면 폐가 가지고 더러운 피다. 지금까지 더러운 피야.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이 많아. 그러면 여기서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뭘 받아들여? 산소를 받아들여. 그러면 깨끗한 피가 돼. 야, 피 중에서도 있잖아. 우리 체하면 있잖아. 뭐냐? 체했을 때 뭐 손 대가지고 여기 묶어가지고 요 바늘로 이게 손등 딴다. 그러면 죽은 피가 나와. 그 죽은 피가 무슨 색이야? 암적색이야. 시커멓단 말이야. 그리고 신선한 피는 무슨 색이야? 그렇지, 선홍색이야. 선홍색은 신선한 피인데 얘는 동맥이야. 뭐가 많아? 산소가 많아. 응? 근데 정맥혈은 더러운 피야. 암적색이야. 뭐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서 더러운 피가 정맥혈이 여기서 산소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버리고 폐로 주고 산소를 얻어와. 그러면서 깨끗한 피, 동맥혈이 돼. 근데 얘가 이제 좌심방으로 들어가지. 정맥은 정맥이야. 근데 폐에서 나왔으니까 폐정맥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좌심방 거쳐갖고 좌심실로 간다. 그러면 좌심실에서 이제 또 짜주면서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심장을 통해 나가는데 얘는 온몸을 도니까 온몸을 도니까 뭘 붙인다 했어? 온몸 돌면 대자를 붙인다 했어. 그러니까 대동맥이야. 폐로 갔다가 폐에서 나오지. 폐자를 붙여. 폐동맥, 폐정맥이라고 해. 근데 온몸을 돌지. 대동맥, 대정맥이라고 해. 그럼 여기는 온몸을 돌아다니니까 심방하고 심실 중에서 누가 더 두껍고 탄력적이라 했어? 심실이지. 근데 이 좌심실은 온몸을 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압력이 엄청 세야 돼. 그 중에서 심실 중에서 좌심실이 가장 두껍고 탄력적이야. 왜? 혈압이 제일 세니까. 온몸을 보내주니까. 심방하고 심실 중에서 누가 더 두껍고 탄력적이라고? 심실. 근데 심실 중에서도 오심실보다 좌심실이 온몸으로 보내줘야 되잖아. 짜줘야 되니까 더 혈압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두껍고 탄력적인 그 근육을 갖고 있는 놈은 좌심실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온몸을 도는 곳은 좌심실에서 대동맥, 온몸 거치고 이제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가. 이해됐어? 그럼 보자. 우심방은 온몸을 지나는 혈액을 받아들인다.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심실은 어디로 혈액을 보내? 폐로 보내. 그리고 폐동맥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좌심방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 폐정맥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을 보내. 그러면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보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낸단 말이야. 이게 제일 많이 짜줘야 돼. 그리고 얘가 가장 두껍고 탄력적이야. 그리고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 나가는 거는 동맥이라고 했지. 근데 온몸 돌면 뭐다? 대동맥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좌심방은 폐에서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폐정맥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좌심실은 온몸으로
근육이 가장 두껍고 탄력적이다. 어디하고 연결되냐고? 대동맥하고. 에? 이해됐어? 잠깐만. 이해됐지? 그러면 봐. 자, 심장의 기능은 야 수축 이완을 반복하여 혈액을 순환시키지. 혈액 순환의 원동력이 펌프와 같은 심장이야. 우리 몸의 펌프야. 혈액을 뭐 시킨다고? 심장이 순환시킨다. 돌고 돌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액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왜? 얘가 근육이 있기 때문에 수축 이완을 해. 그러면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심장에서 혈액의 흐름을 봐. 혈액이 어디로 들어오지? 정맥을 통해서 심박으로 들어와.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 심실로 가가지고 심실에서 짜주니까 온몸을 동맥을 통해서 나간단 말이야. 봐라. 혈액이 심방으로 들어오지. 그래갖고 심방이 수축하면 혈액이 심실로 이동해. 그리고 심실이 수축하면 혈액이 동맥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서 잘 봐라. 여기서 대순환, 체순환이 있어. 온몸을 도는 순환이 있고 폐를 도는 순환, 폐순환이 있어. 폐순환이 있어. 그러면 야 순환은 심방에서 시작이야, 아니 심실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야 돼? 심방에서 끝나야 돼. 온몸을 도는 순환은 자심실에서 시작한다. 자심실, 대동맥, 그다음 온몸 돈 다음에 대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 오심방으로 들어가. 이게 온몸 순환, 대순환이야. 그다음 폐순환은 폐를 돌아야 되니까 오심실에서 시작해. 오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나가. 하고 폐동맥에서 폐로 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얻으면서 정맥에서 더러운 피에서 깨끗한 피가 되는 거야. 동맥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폐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 이제 자심방으로 들어가. 어디 나왔냐? 뒤에 나왔을 거야. 봐봐. 49페이지 봐봐. 49페이지 봐봐. 자, 나왔지? 온몸 순환은 나왔지? 여기. 자심실에서 시작하고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으로 들어가고, 폐순환은 이제 우심실에서 시작하고 심방에서 끝나야 돼. 심실에서 시작하고 우심실, 폐동맥, 폐모세혈관, 폐정맥, 자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잡아. 여기는 무슨 혈이야? 파란색은 정맥혈이야. 더러운 피야. 뭐가 많아?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많아가지고 암적색을 띠는 거야. 근데 얘들은 무슨 피야? 깨끗한 피야. 동맥에 뭐가 많아? 산소가 많아. 그래가지고 선홍색을 띠지. 이해됐어? 그럼 보자. 다시 앞으로 와봐.
앞으로 가보면 44페이지 보면 자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흐른다. 그러면 야 심장에서 심실에서 짜준다 했지. 짜주면 혈압이 높아 동맥은. 그러다 보니까 이 혈압을 버틸 수 있게 동맥이 가장 두껍고 탄력적이야. 그러면 모세혈관이 얇겠지. 조직세포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맥은 이제 모세혈관을 거친 혈액이 이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가. 그러다 보니까 동맥은 봐라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야. 혈관 중에 동맥이 있어.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신차려. 심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지. 그러니까 혈압이 세, 혈압이 높아. 그걸 버틸 수 있게 동맥벽이 두껍고 탄력적이야.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 심실에서 나오는 혈액의 높은 혈압을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혈관은 온몸에 퍼져 있지. 라고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다. 라고 동맥하고 정맥을 연결한다. 혈관벽이 하나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졌고 혈액의 흐르는 속도가 가장 느리다. 왜? 이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데 자,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고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다. 라고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고 혈관벽이 하나의 세포층으로 있다. 하나의 세포층으로 있고 혈류 속도가 제일 느려. 왜? 혈류 속도가 느리지. 그러면 얘가 모세혈관하고 조직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쉬운 거야. 느리기 때문에 물질 교환을 제대로 할 수 있어. 혈류 속도가 느려야지. 빠르면 물질 교환이 어렵단 말이야. 근데 느리기 때문에 물질 교환을 잘 할 수 있어. 이해됐어? 그리고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혈액은 혈관의 모세혈관에서는 뭘 줘? 산소하고 뭘 줘? 영양소를 줘. 그러면 이 조직세포가 이 산소하고 영양소를 받아서 세포하고 그 결과 생긴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얘한테 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는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혈액 속에 산소와 영양소가 조직세포에 전달되고 조직세포 속에 세포 결과 생기는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이 혈액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정맥은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곳이야.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곳이고 혈관벽이 동맥보다는 얇고 탄력성이 약하다. 그러니까 거꾸로 흐를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다?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뭐가 있다? 은유야? 판막이 있어. 판막이 있어. 판막이 우심방하고 심방하고 심실 사이에도 있고 심실하고 동맥 사이에도 있어. 근데 정맥에도 판막이 있다. 응? 왜? 얘는 혈압이 낮아서 혈액이 거꾸로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됐어? 그러면 옆에 보자. 플러스 강의 1번 봐봐. 심장의 판막과 혈액의 흐름. 심장에서 혈액은 한 방향 어디로 흐른다 했어? 심방, 심실, 동맥으로 흐른다. 그래가지고 심장의 판막과 혈액의 흐름 봐봐. 심장에서 혈액은 한 방향 심방, 심실, 동맥으로만 흐른다. 제일 위에 플러스 강의 1번. 그리고 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이 심실에서 심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판막이 닫힌다. 그리고 심장 박동은 심장이 주기적으로 수축 이완하기 때문에 박동이 생겨. 심장의 규칙적인 수축 이완을
운동이 심장 박동이라고 한다. 심장은 심장 박동을 하면 혈액을 받아들이고 네 번의 혈액이 온몸으로 흐르게 한다. 그리고 심장 박동의 원리는 심방과 심실의 이완, 혈액이 심방과 심실로 들어오지. 그리고 심방이 수축해. 그러면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이동한다. 그리고 심실이 수축하면 혈액이 심실에서 동맥으로 이완한다. 동맥으로 나가. 다시 또 이 심방하고 심실이 늘어나지. 그럼 여기 혈압이 낮으니까 외부에서 혈액이 들어와. 그리고 심방이 수축을 해. 그러면 심방에 있던 혈액이 심실로 가. 또 심실이 수축을 해. 그럼 심실에 있던 혈액이 동맥을 통해서 나가.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4번 봐. 모세혈관의 특징과 물질교환. 자, 모세혈관은 혈관벽이 하나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서 매우 얇고 혈관 중에 혈류 속도가 제일 느리다 했지.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 그러니까 물질교환이 편하다 했지.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가는 거는 산소하고 영양소가 가고 조직세포가 이제 세포를 했지. 그 결과 생긴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은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때 또 5번 봐. 5번 잘 봐야 돼. 혈관의 특징 비교. 혈관벽은 누가 제일 두껍다? 그렇지.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야? 그렇지. 그러면 혈압은 누가 제일 세다? 동맥. 그 다음이 모세혈관. 정맥이야. 그 다음 정맥이. 왜? 정맥이 혈압이 낮아. 혈압이 낮아가 꼬꼬 오를 수 있으니까 판막이 있잖아. 그리고 혈류 속도는 누가 제일 빨라? 동맥. 그 다음 정맥,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이 혈류 속도가 제일 느리니까 조직세포하고 물질교환이 편하잖아. 이해됐어? 옆에 풀어봐. 한번 풀어보세요.
1번에 0xx 0x 그 다음 2번에 a가 뭐니? 우심방 b가 뭐야? 자심방 c가 우심실 d가 자심실 e가 판막 그리고 혈관 가는 대정맥 나는 대동맥 다는 폐동맥 라는 폐정맥 그리고 온몸을 지나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어디야? 대정맥이니까 받아들이는 곳 대정맥을 통해서 A 우심방으로 들어가지 A야. 그리고 폐로 혈액을 보내는 곳은 어디야? 우심실인 C야. A가 동맥, B가 모세혈관, C가 정맥이야. A 동맥, B 모세혈관, C 정맥이야. AC에서 혈액이 흐르는 방향을 순서대로 쓰면 A, B, C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지. 혈액의 속도가 가장 느리다. 5분의 1번의 B 모세혈관. 혈관벽이 가장 두껍고 탄력적이다. 동맥 A. 혈압이 낮아서 혈액이 거꾸로 오르는 걸 방지하는 판막이 있다. C 정맥이지. 혈액을 지나는 혈액과 주변 조직 세포들 A의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B 모세혈관이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풀어와. 50페이지, 51페이지 9번까지. 딱 오늘 배운 데까지는 아니야. 9번까지. 풀어보면 돼. 좀 쉬어. 쉬세요. 좀.